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전한 개인 택시 거래를 위한 택시랜드 TV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개인 택시 사기 2부입니다. 2부. 1부 방송을 보시고 많은 관심과 질문들이 조금 쏟아지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 택시 시세는 8,800입니다. 8,800.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요. 8,800에서 9,000 사이의 시세로 업체별로 약간의 시세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 점 꼭 참조를 하시고 평균 가격은 8,900. 그래서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8,900에 양도자분, 양수자분 같은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사건 경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자분이 한 미터기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팔 생각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격만 알아보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집에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택에서 명함을 주고받고 개인 택시 판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더 쳐준다고 해서 바로 판매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즉시 현찰로 바로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중도금 날짜였는데 11월 4일 날 중도금을 좀 땡겨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로 중도금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중도금은 2,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조금 중도금도 작은 금액이죠. 원래 보통 같으면 한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중도금이 2,0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11월 11일 날 양도 양수 인가 처리가 났어요. 근데 인가 처리가 떨어진 거를 양도자분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지 못하고 11월 18일쯤에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하시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개인택시 조합에서 발급되는 대피차 인가서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문자로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허가가 떨어진 줄 알고 연락을 했더니 허가가 떨어졌고 지금 양수자가 지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 라고 해서 기간이 조금 미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 11월 21일 날 우리가 잔금을 치르겠다 라고 얘기를 듣고 기다렸는데 이미 11월 21일에는 그분이 잠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동안 그 개인 택시를 지금 10월 말경에 파셨거든요. 그래서 10월 말경에 파셨고 한 달이란 이 기간 동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양도자분에게 개인 택시를 매입해간 업자가 한 은평구 소재지의 미터기 집에 서류 일체를 넘깁니다. 개인 택시 매매 업자끼리도 본인이 사온 개인 택시를 다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대신 팔아주기도 하죠. 부동산처럼요. 그래서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업체에 넘기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택시 매매 대금이 2중, 3중으로 거쳐오게 돼요. 즉, 양수자가 A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을 하면 또 이 업체는 B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그 B 업체가 또 양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2달이, 3달이도 건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 택시 매매 대금이 유동이 많아지죠. 이렇게 되면 사기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이 사이에 11월 11일에 인허가가 떨어졌고 양수자에게 온전한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 절차까지 마무리를 시켜줘야 하겠죠. 아무래도 차를 산 사람한테 그 차량을 등록시켜줘야 잔금을 온전히 주겠죠. 그래서 마무리 시켜줘야 하니 그 절차를 11월 18일 날 양도자 몰래 차량 등록까지 다 마무리를 시키고 그 잔금을 받아서 횡령을 한 거죠. 그래서 양도자 몰래 어떻게 차량 등록이 가능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대폐차 인가서 발급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이죠. 업무 편의를 위해서 누구나 인가서 발급을 가능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 대폐차 인가서는 개인 택시 면허와 붙어있는 차량을 누구나 말소할 수 있게끔 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양도자의 신분증 4번만 있으면 이 대폐차 인가서를 가지고 개인 택시 면허와 붙어있는 차량을 누구나 말소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양도자 몰래 차량을 말소하여 면허만 양수자에게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양수자는 온전히 차량을 인수를 받았지만 양도자는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개인 택시를 판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 택시를 판매를 할 때에는 개인 택시 차량을 잔금받고 넘겨주어야 합니다. 현재 개인 택시 매매 상사에서는 계약금만 주고 차와 서류를 다 받아옵니다. 그래야 온전히 양수자에게 보여주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수자도 무언가를 보려면 서류가 있어야 되고 차량을 또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야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폐차 인가서를 발급받아서 차량을 몰래 말소시키고 잔금을 횡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대의 경우에 발생이 가능한 피해 금액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 되지만 이게 10대 이상 쌓였을 경우에는 5, 6억이 되겠죠. 네. 여태까지 다들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개인 택시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 그럼 상사에다가 돈 주고 알아서 등록해주고. 근데 다 그런 것들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셨던 겁니다. 네. 그러므로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모두 항상 잔금을 받고 차량을 건네서 말소를 시킬 건지 또는 양수자에게 차량까지 직접 넘길 건지 계약서에 분명하게 작성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차량을 그때 건네는 게 아니고 번호판을 그때 건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말소라는 것은 그 번호판이 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에 붙어있는 노란 번호판을 그때 건네주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양수자분들도 이러한 면허를 받게 되면 잔금을 다 치른 상태에서도 인허가가 취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양수자분들도 개인 택시 매매 가격을 온전히 모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대금을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금이 2중, 3중으로 다리를 걸치게 되면 사기의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위험성을 굳이 가지고 거래를 하시지 마시고 직거래, 즉 대금을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사 거래에 대해 위험성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지금도 현재도 수백 대의 개인 택시가 상사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거래를 해주시는 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전부터 쭉 그렇게 거래를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거래 방식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못 하세요. 지금 요즘에는 개인 택시를 또 사시거나 파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팔아야 되지? 의문점은 갖고 계시지만 이렇게 파는 거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판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위험한 거래 방식이며 이것이 조금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앞으로 이런 사기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게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키게 된 목적인 거죠. 그래서 꼭 거래를 하실 때는 직거래 방식으로 중개하는 저희 업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개인 택시 매매를 하셨는데 불안하거나 지금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항상 개인 택시 기사분들을 사랑하는 택시랜드 TV였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제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